유성백화점 최상층 명품가는 오후의 은은한 조명 아래 고요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내뿜는 부드러운 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반짝였죠. 오수진은 단골 할머니 고객 앞에서 무릎을 살짝 굽힌 채 세일 상품을 하나하나 펼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스카프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이 색깔이 따뜻해 보이네요. 며느리한테 선물하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수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선택이세요. 이 제품은 캐시미어 혼방이라 부드럽고 보온성도 뛰어나답니다. 바로 그때 매장 한쪽에서 날카로운 시선이 날아왔습니다. 박미영 매니저였죠.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수진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입술을 삐죽 내민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박 매니저는 수진이 매출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고객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고 여겼어요. 그녀의 눈빛은 저런 손님 말고 돈 쓸 사람한테나 신경 써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할머니께 정성스럽게 포장을 맞춰드리고 계산까지 도와드렸죠. 바로 그 순간 매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젊은 여성이 수행원 서너 명을 거느리고 들어섰어요. 백화점 VVIP이자 유명 인플루언서 사라 킴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매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수행원들이 든 명품 쇼핑백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박 매니저의 표정이 180도 달라졌어요. 아까까지 인상을 쓰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한 미소로 변했죠. 그녀는 거의 뛰다시피 사라 킴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 사라 킴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매니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수지는 할머니를 매장 문 밖까지 정중히 배웅했어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박 매니저가 흘낏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한편 유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 안 거대한 책상 뒤에 앉은 강철민 회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아들 강지훈이 서 있었죠. 지훈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아버지, 수진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 그녀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책상 위 인터폰을 눌렀어요. 김 비서 들어오게. 잠시 후 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내 변장 준비를 해주게. 오늘 당장. 명품관 매장에서는 사라 킴의 일행이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동료인 아르바이트 직원이 그들을 응대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사라 킴이 이것저것 까다롭게 요구할 때마다 젊은 직원은 주눅이 들어 실수를 연발했죠. 손이 떨려 상품 포장지를 찢기도 하고 가격표를 잘못 읽기도 했습니다. 유성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 강 회장은 비서가 준비한 낡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허름한 회색 재킷과 바랜 면바지, 그리고 낡은 가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차 안에서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평소에 당당한 회장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아들 지훈의 프로필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지훈 옆에는 밝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수진이었죠. 강 회장은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궁금증과 경계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명품관 입구에 낯선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회색 재킷을 걸친 그는 낡은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매장 직원 몇몇이 그를 발견하고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직원이 다른 직원의 귀에 속삭이며 킥킥거렸죠. 저분 여기 온 거 맞아? 길 잘못 든 거 아니야? 직원들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군거렸어요. 명품관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으니까요. 하지만 수진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이 외면하는 사이 노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강 회장은 변장한 얼굴 아래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일부러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시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래된 모델 있나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 진열대 쪽으로 안내했어요. 강 회장은 진열대 앞에서 멈춰서더니 먼지가 뽀얗게 쌓인 구석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오래된 것 말이에요. 한 10년쯤 된 모델. 수지는 잠시 망설이지 않고 선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먼지를 털어내며 오래된 카탈로그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박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수진에게 눈짓을 보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 씨, VIP 고객 오셨어요. 빨리 와요.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손님 응대 마저 하고 가겠습니다. 박 매니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강 회장은 이 모든 광경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진은 창고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졌습니다. 10여 분이 지나서야 그녀는 강 회장이 원하는 모델의 최신 카탈로그를 찾아냈어요.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지만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이 모델의 후속 버전이에요. 디자인은 거의 비슷한데 기능이 더 좋아졌답니다. 강 회장은 카탈로그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 시계는 됐어요. 그것보단 돌아가신 아내한테 선물할 스카프를 좀 보고 싶은데. 수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내라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스카프 진열대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강 회장은 일부러 까다롭게 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스카프를 펼쳐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색이 너무 밝아요. 다른 거 보여주세요. 수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스카프를 차례로 꺼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번번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너무 화려하다, 재질이 거칠다, 무늬가 마음에 안 든다. 수지는 지친 기색 없이 하나하나 정성껏 설명했어요. 이 스카프는 이탈리아산 실크 100%입니다. 촉감이 정말 부드러우시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수지는 고개를 숙여 귀 기울였어요. 그는 아내가 좋아했던 색깔, 아내와의 추억을 중얼거렸고 수지는 그 모든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매장 한쪽에서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언니, 저런 손님한테 왜 저렇게 애를 써? 살 것도 아닌데. 시간 낭비 심하네. 차라리 다른 손님 응대하지. 그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매장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30개가 넘는 스카프를 펼쳐 보이면서도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속으로 깊이 놀라고 있었어요.
보통 직원이라면 진작에 포기했을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는 수진의 끈기 있는 태도와 진심 어린 응대에 점점 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강 회장은 마음속으로 다음 단계를 조용히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 방문했던 인플루언서 사라 킴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오늘은 더 화려한 옷차림에 더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따각따각 울렸어요. 박 매니저님, 어제 말씀드린 그 신상품 나왔죠? 사라 킴의 목소리는 매장 전체에 퍼질 만큼 컸습니다. 박 매니저는 수진이 강 회장을 응대하고 있는 쪽을 힐끗 보더니 재빨리 움직였어요. 그녀는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수진 씨, 저분은 됐으니까 비켜요. 빨리. 수진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박 매니저는 그녀를 밀쳐냈어요. 수진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박 매니저는 이미 사라 킴에게 달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첨을 떨고 있었죠. 사라 킴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신상품 특별히 따로 준비해뒀어요. 사라 킴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매장을 훑다가 구석에 서 있는 수진과 낡은 옷차림의 강 회장에게 머물렀습니다. 사라 킴의 입꼬리가 비웃음처럼 살짝 올라갔어요. 강 회장은 진열대 옆 구석으로 물러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매장 앞 모든 사람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어요. 박 매니저가 수진을 대하는 태도, 사라 킴의 거만한 표정, 수행원들의 거들먹거리는 행동.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담겼습니다. 박 매니저는 사라 킴을 신상품 진열대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고가의 한정판 도자기 화병이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섬세한 청자색 표면에 금빛 문양이 새겨진 아름다운 작품이었죠. 이게 바로 이번 시즌 최고급 컬렉션이에요. 전 세계에 단 10개만 제작됐답니다. 박 매니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어요. 사라 킴은 화병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예쁘네요. 꺼내봐도 돼요? 박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유리 케이스를 열고 화병을 꺼냈어요. 사라 킴은 화병을 받아들고 매장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박 매니저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사라 킴이 들고 있던 쇼핑백이 바닥에 놓여 있었고 수지는 그것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발이 쇼핑백 끈에 걸렸어요. 수지는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사라 킴은 불쾌한 표정으로 돌아섰어요. 뭐야, 조심해요. 수준 떨어지게 왜 이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박 매니저는 재빨리 수진을 나무랐어요. 수진 씨, 정신 좀 차려요. 손님께 죄송하다고 인사 안 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수진은 묵묵히 쇼핑백을 집어 한쪽으로 치운 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구석에서 지켜보던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는 박 매니저가 수진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꾸짖는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사라 킴은 다시 화병에 집중했어요. 그녀는 화병을 한 손으로 들어올린 채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화병을 함께 보며 포즈를 취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연신 셀카를 찍었어요. 이거 인스타에 올리면 대박일 것 같은데. 수행원들이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언니, 완전 예뻐요. 각도 좀 더 왼쪽으로 해보세요.
사라킴은 더 좋은 각도를 찾느라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박 매니저는 그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은 사라 킴의 존재로 가득 찼고 다른 모든 것은 그저 배경일 뿐이었어요. 강 회장은 여전히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어요. 사라 킴은 휴대폰을 들고 계속해서 각도를 바꿔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화병을 든 채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돌렸어요. 수행원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언니,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조명이 더 예쁘게 잡혀요. 사라 킴은 수행원의 말에 따라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그녀의 시선은 온통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뒤쪽에 진열대가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은 채로요. 쾅! 사라 킴의 허리가 진열대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녀의 손에서 화병이 미끄러졌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도자기 화병이 공중에서 빙글 돌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콰드득. 날카롭고 비명 같은 파열음이 매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병은 대리석 바닥에 닿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어요. 청자색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 흩어졌습니다. 금빛 문양이 새겨진 조각들이 매장 곳곳에 흩뿌려졌죠. 매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깨진 화병 조각을 바라보았어요. 박 매니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사라 킴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당황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어요. 하지만 그것은 순간이었습니다. 곧 그녀의 표정이 변했어요. 사라 킴은 갑자기 수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절 밀었어요.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화병을 놓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라 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쪽에 가지도 않았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박 매니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사라 킴에게 다가가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사라 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근데 저 직원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절 밀쳐서. 박 매니저는 수진 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사라 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백화점 최고 VIP 고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는 이성을 잃고 있었어요. 박 매니저는 수진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수진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구석에 서 있던 강 회장은 모든 상황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라 킴이 거울만 보며 뒷걸음질 치다가 스스로 진열대에 부딪힌 것을 분명히 봤어요. 수진은 그때 매장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사라 킴의 뻔뻔한 거짓말에 강 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의 턱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녀는 박 매니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저쪽에 있었어요. 하지만 사라 킴의 수행원들이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다 봤어요. 당신이 우리 언니를 밀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셋이 다 목격했어요. 수행원들은 한 목소리로 거짓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박 매니저는 그들의 말에 더욱 확신을 가졌어요. 그는 수진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건 명백한 업무 과실이에요. 각오하세요.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매장 밖에서 소란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매장 직원들과 지나가던 손님들이 목을 빼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깨진 화병 조각 사이에서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어요. 박 매니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수진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소나기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당장 화병값 어떻게 물어낼 건지 생각해봐요. 그리고 해고 각서 쓸 준비나 해요. 박 매니저의 목소리는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떨리던 어깨가 천천히 펴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박 매니저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억울함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호함과 결연함이 그녀의 눈에 담겨 있었어요. 매니저님, 매장 CCTV를 확인해 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고 분명했어요. 박 매니저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은 다시 한번 말했어요.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CCTV를 확인해 주세요. 제가 사라 킴님을 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박 매니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사라 킴을 힐끗 쳐다본 뒤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쪽 각도는 사각지대예요. CCTV가 없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장 전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확인만 하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박 매니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여 수진을 압박했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 못하는 거예요? VIP 고객분과 그 수행원분들이 다 봤다잖아요. 매장 밖에는 이미 수십 명의 구경꾼이 모여 있었어요. 다른 매장 직원들과 손님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 직원이 화병을 깼대요. 수천만 원짜리라던데? 저거 해고감이네. 보안팀 직원 2명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들은 험악한 표정으로 수진 주변을 에워쌌어요.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일단 사무실로 같이 가시죠. 수진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CCTV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게 명백해질 거예요. 박 매니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사라 킴도 불안한 표정으로 수행원들을 쳐다보았어요. 상황이 자신들이 예상한 방향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매장 구석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다 봤소. 모든 사람의 고개가 일제히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낡은 회색 재킷을 입은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느린 걸음으로 수진과 박 매니저 사이로 다가왔어요. 매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허름한 노인을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박 매니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강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르신, 지금 무슨 말씀을? 강 회장은 박 매니저의 말을 자르고 계속 걸어왔어요. 그는 수진 바로 옆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박 매니저는 짜증이 난다는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르신, 관계없는 분은 끼어들지 마세요. 여긴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중이에요. 강 회장은 박 매니저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고 했소. 사라 킴이 불안한 표정으로 강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수지는 옆에 선 노인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그제야 그녀는 어제 자신에게 스카프를 고르게 했던 그 손님임을 알아챘습니다. 강 회장은 깨진 화병 조각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라 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강 회장은 깨진 화병 조각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매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 여자분이 거울 앞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소. 화병을 한 손에 든 채로 말이오. 사라 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수행원 한 명이 뒤로 가라고 소리쳤소. 더 좋은 조명을 받으려고 말이오. 그는 진열대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분은 휴대폰 화면만 보며 뒷걸음질을 쳤소. 한 걸음, 두 걸음. 그러다 저 진열대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지요. 강 회장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정확했어요. 그는 사라 킴의 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화병이 어떤 각도로 떨어졌는지까지 세세하게 짚어냈습니다. 박 매니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강 회장을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이내 비웃음을 띤 얼굴로 변했습니다. 어르신, 나이 드시니까 기억이 혼란스러우신가 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봤다는데요? 사라 킴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맞아요. 할아버지, 착각하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밀렸다고요. 수행원들도 한 목소리로 강 회장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저 노인분 괜찮으신 건가? 혼자만 다른 얘기를 하시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매장 입구로 젊은 남자가 급하게 들어섰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데리러 왔다가 매장 앞에 소란을 목격한 거예요. 지훈은 사람들을 해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수진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선 낯익은 뒷모습도 보였습니다. 낡은 회색 재킷,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지훈은 단번에 알아챘어요. 그는 경악한 표정으로 앞으로 걸어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매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어요. 그리고 지훈이 아버지라고 부른 허름한 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박 매니저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는 지훈과 강 회장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분이 아버지라고요? 사라 킴도 당황한 표정으로 강 회장을 다시 쳐다보았어요. 수행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지훈의 등장에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지훈이 아버지라고 부른 노인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훈은 아버지께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 이런 차림으로? 강 회장은 아들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이 일부터 정리해야겠구나. 박 매니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그는 강지훈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이 백화점의 실질적인 주인이었으니까요. 박 매니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님, 이게 무슨... 구경꾼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져나갔어요. 저 사람 유성그룹 도련님 아냐? 그럼 저 노인분이 설마... 어머, 회장님이시려나? 긴장감이 매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라 킴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제 자신에게 스카프를 고르게 했던 그 손님이 지훈의 아버지라니, 그것도 유성그룹 회장이라니,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강 회장은 조용히 낡은 모자에 손을 가져갔어요. 이제 모든 것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낡은 모자를 벗었습니다. 이어서 머리에 쓰고 있던 가발도 조심스럽게 벗어냈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은발이 드러났습니다. 매장의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위험 있는 턱선. 유성그룹 강철민 회장의 얼굴이었습니다. 박 매니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죠.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사라 킴도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어요. 매장 밖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 강철민 회장님이시잖아. 어머, 텔레비전에서만 봤는데. 대박, 직접 보니까 완전 다르네. 소식을 듣고 백화점 점장이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그의 뒤를 여러 명의 임원들이 따랐습니다. 점장은 숨을 헐떡이며 강 회장 앞에 섰어요. 그리고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임원들도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점장, 즉시 이 매장의 모든 각도 CCTV 원본을 가져오시오. 지금 당장. 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는 보안팀에 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금 즉시 명품관 CCTV 전부 가져와요. 회장님 지시사항이에요. 불과 5분도 안 되어 보안팀 직원들이 노트북을 들고 달려왔어요. 그들은 매장 한쪽에 대형 스크린을 급히 설치했습니다. 구경꾼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어요. 이제 매장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사라 킴이 화병을 들고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연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수행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조금만 더 뒤로. 사라 킴은 휴대폰 화면만 보며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녀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쿵! 화면 속에서 사라 킴의 허리가 진열대에 부딪히는 순간이 선명하게 담겼어요. 그녀의 손에서 화병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콰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화병이 산산조각 났죠. 수지는 그때 매장 반대편 구석에 서 있었어요. 화병이 깨지는 순간에도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영상이 모든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어요. 매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긴장이 아니라 충격의 정적이었어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하다니. 저 여자 인플루언서라며? 완전 사기꾼이네. 저런 사람이 VIP라고? 사라 킴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수행원들도 서로의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 매니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처럼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강 회장은 천천히 수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녀는 어제 자신에게 스카프를 고르게 했던 그 손님이 화병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그리고 지훈의 아버지가 모두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수진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격려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점장이 조심스럽게 강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강 회장은 박 매니저와 사라 킴을 차례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의를 구현할 시간이었어요. 강 회장은 점장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미영 매니저는 즉시 해고 처리하시오. 박 매니저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직원에게 누명을 씌웠소. 그것도 VIP를 잃을까 두려워서 말이요. 그는 사라 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라 킴 씨, 화병값은 전액 배상하시오. 그리고 오늘부로 이 백화점의 VVIP 자격은 영구 박탈됩니다. 사라 킴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행원들도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죠. 강 회장은 점장과 임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번 일로 알 수 있듯이 우리 백화점의 고객 응대와 직원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소.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어요. 돈을 많이 쓰는 고객만이 소중한 게 아니오. 모든 고객이 존중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 직원들이 부당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됩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보안팀이 박 매니저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라 킴도 수행원들과 함께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사라졌어요.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강 회장은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따뜻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수진 씨, 고생 많았소. 수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인사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의 정직함과 강인함을 직접 확인했소. 내 아들 지훈이의 짝으로 손색이 없구려. 그의 말에 주변에 남아있던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보았어요. 지훈은 수진 옆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진 씨, 놀랐죠? 미안해요. 수진은 지훈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모든 상황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지훈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후 강 회장의 저택, 넓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식당에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수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편하게 드시오. 오늘은 가족처럼 지내고 싶소. 저녁 식사가 끝난 뒤 강 회장은 수진에게 찻잔을 건네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우리 유성그룹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회공헌재단이 있소. 수진은 찻잔을 받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 재단의 팀장을 맡아주었으면 하오. 당신의 진심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리일 것이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저에게 그런 큰 자리를.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오.
내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수진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훈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수진 씨, 우리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요. 수진은 지훈을 보며 밝게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두 젊은이를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걱정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옆에 앉은 지훈과 눈을 맞추며 미래를 약속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끝에 찾아온 행복이 더욱 빛나는 순간이었죠.